오랜만에 다시 찍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유튜브 올라오는 건 아마 일정 기간으로 올라오는데 촬영은 좀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한 PD님은 전혀 배려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피도 없고 일체의 배려가 없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정보가 많이 소통이 되고 또 본인들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강화되면서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전에는 생각만 했다가 그러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정보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브랜드의 제품을 쓰기보다는 내가 한번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만약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나 역시도 아주 큰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또 사업가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그런 뭐 로레알, 뭐 샤넬 전부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스타일 난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마 어떻게 보면 따라가고 싶은 또는 뛰어넘고 싶은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롤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꿈꾸는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가 만약에 화장품과 관련된 브랜드라면 분명히 어떻게 하면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갖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네이버가 됐건 유튜버가 됐건 뭐 많이 찾아보시겠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으시겠지만 저 역시도 약간 다른 시각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은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제품을 만드는 법에 대한 유튜브들이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지금은 아마 중년이 되셨을 것 같은데 화장품 학과를 다니시던 분들한테 종종 전화를 받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의뢰하면 저희 회사에서 그분에게 맞는 제품을 만들어 줍니까? 제가 어떻게 발주를 넣으면 돼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는데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다고 해서 제품을 만드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실제로 컨설팅을 받으면 물론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또는 성공한다는 확률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모험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걸 거셔야 되는데, 그런 걸 거실 때에도 여러분이 조금 알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다는 게 뭘 건다는 거예요? 일단 시간과 자본과 노력을 많이 거셔야죠. 특히나 시간은 되게 소중한 겁니다. 돈은 다음에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은 더 쌓이죠. 하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진정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젊음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을 때 나중에 아마 그 시간을 돌이켜봐도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자리 잡을 거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관련된 유튜브를 봤을 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많은 부분들이 너무 가볍고 너무 쉽고 너무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브랜드 및 제조사들이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에는 16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지 못하는 브랜드까지 하면 더욱 많겠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는 과연 몇 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제조사는 몇 개일까요? 바로 그 회사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남을진 몰라요. 단지 이 순간 살아남은 브랜드가 과연 몇 개인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실 건지 그 밖에 들어가실 건지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생각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땐 확실하게 아주 깊게 들어가셔서 열정적으로 하셨을 때 여러분은 아마
경쟁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떠한 브랜드를 내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뭘 낼까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초를 할지 기능성을 할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할지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유통에다 이 제품을 내놓을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될 거고요.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유통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선택할 시점에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바로 그 다음 단계 만드셔야죠. 자, 만드실 때 어디서 만들까는 찾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다가 의뢰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일단 정 모르시겠으면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가셔서 회원사 등록 명부를 좀 띄워보셔도 돼요. 거기에는 브랜드사, 제조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도 모르셔도 일단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와 접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문의를 넣으셔도 화장품 회사, 즉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컨택할 곳이 어딘지는 아시게 되는 거죠. 그것마저도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브랜드 샵에 가시거나 아니면 쓰시는 화장품의 뒤쪽을 보시면 브랜드 말고 제조사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조사를 보시고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립스틱을 하실 거라면 내가 사용하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은 어디서 만들었지를 보면 아마 그 회사가 조금은 더 믿음도 가시고 아마 신뢰감, 안정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유형의 것들에 대한 제조사를 일단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할 곳을 정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 생산할 곳과 접촉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을 제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OEM이고 하나는 ODM인데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봤더니 그 O자 영문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오리지널인데 그래서 저도 약자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못된 원어의 단어를 알려드렸어요. 그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OEM하고 ODM이 있는데 OEM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되기 전에 그 내용물 단계까지도 고객사가 다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OEM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좀 배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ODM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로 구상을 하셨다면 제조사에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거치세요. 이게 바로 고객 문의 및 상담 단계인데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냐, 가능하냐,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느냐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조사의 영업 담당 분들하고도 만나지만 연구원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제조사 자체에도 BM이나 PM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디션이 만족을 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이 요청하신 제품에 대해서 제품 개발 및 설계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주로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은 연구원 분들이 이제 액션 하시는 부분이 되겠어요. 립스틱을 예로 들게요. 립스틱을 만드는데 약간 매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되게 보습 성분이 뛰어나고 컬러의 도포력이 원색과 가까울 정도로 좀 이렇게 짱짱하면서 말 그대로 잘 묻어나지 않는 립스틱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립스틱은 이런 용기에 넣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패키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 또는 부자재 파트에서 이제 작업을 해 주실 거고요. 내용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각 제조사의 R&D 센터, 연구소에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샘플이 다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요청하신 제품의 샘플이 나왔으니 품평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샘플 품평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샘플이 나왔는지를 이제 평가하시는 단계예요. 통상적으로 한 번에 나오긴 어렵고요. 짧게는 한 2-3주 정도, 또 길게는 몇 개월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품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립스틱이 아니고 만약에 어떠한 글리터라든가 펄 제품 같은 경우는 원료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물류 이동도 보이지 않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쪽에 유형을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2-3개월의 기본 소요 기간은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행스럽게 좀 일반적이어서 재고를 갖고 있는 것들이라 그러면 수급을 빨리 해서 샘플을 내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 좀 독창적이면서도 되게 퀄리티가 좋은 그런 제품들을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글리터 샘플을 보시고 그 샘플을 오케이 해서 또 샘플을 갖고 와서 그 내용물 샘플을 내는 데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 이상의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고객 문의 및 상담, 그리고 제품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의 제품의 런칭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수정하시는 그런 생각도 한 번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게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샘플 품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샘플이 만족을 하시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샘플은 물론 연구소에서 안정된 처방을 가지고 만드시긴 하시겠지만 새롭게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아이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용기 그리고 내용물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꺼졌네요. 사용 기간 동안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정성 및 사용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기의 적합성은 있는지, 보관할 때의 변질은 없는지, 사용상의 이상성은 없는지, 그리고 일정 온도에 이상 됐을 때, 일정 온도 이하로 보관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실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도포감이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들이 문제가 없이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다 해보고 그것이 이상 없다라 그러면 이제 내용물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죠. 여러분이 개발해 내신 제품들이 실체화돼서 상품으로서의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 단계에서 이제 견적 및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견적 및 계약 체결은 발주에 관련된 거고요. 이미 문의 및 상담을 할 때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하겠다라는 암묵적인 계약은 이루어지는 단계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각 여러분과 그 회사와의 조건에 맞는 상태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조사에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조사는 발주서에 기입된 수량과 납품 날짜에 맞춰서 이제 말 그대로 원부자재 수급을 하고요. 생산 및 이제 포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각 포장 단계 및 최종 완제품이 됐을 때 품질 검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출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럼 출하한 물건은 여러분이 지정하신 물류창고 또는 뭐 소규모로 시작하면 당연히 사무실 또는 집도 될 수 있겠죠.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받으신 후에 그 납품된 상태가 여러분하고 계약 맺은 대로 이상이 없는지 자체 품질 검사를 하시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이제 최종 사인을 해주시면 이제 납품이 완료되고 거래가 1단계 종료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재발주가 있으면 동일한 순서로 계속 하부 단계선 진행이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단계이고요. 이거 말고 요즘에 새롭게 시작되는 비즈니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는 뭐냐면, 뭔가 제품을,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으신데 아직까지 조금 구체화된 어떠한 제품의 컨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지 못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큰 틀에서의 그런 어떠한 사업 계획, 브랜드 계획은 있으시지만 제품 단계까지 구체화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또 하나의 이제 생산 모델이 있습니다. OEM, ODM이 아니고 OBM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디벨롭먼트라든가 아니면 이퀴프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조사 자체에서도 수많은 샘플들을 내고 또 그 샘플들을 제한해야 되다 보니 브랜드, 그러니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샘플과 새로 개발한 제형들이 있습니다. 고객분들 중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모습의 립스틱 아니면은 뭐 비비크림 아니면 파운데이션 아니면 뭐 토너 크림 아니면 뭐 선스틱 뭐 수많은 제품들이 있겠죠. 그 제품들까지도 내가 다 못했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다양한 유형들을 하는 제조사를 여러분이 컨택을 하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컨셉에 맞는 현재 그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새로운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이 나가지 않은 거죠. 개발된 신제형들에 있어서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역제안을 해달라 그러면 제조사 자체의 그러한 새로 개발된 제품들을 역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셀렉팅을 하셔가지고 그걸 또 제품 라인으로 구성하시는 그런 단계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조금 더 심화가 되면 그 고객사의 그 제조사의 일정한 연구원들이 거의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같이 제품을 개발해 나아가고 그리고 제품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제조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OEM을 많이 하던 브랜드들이 이제 말 그대로 너무 인력이라든가 고정비 부담이 많아진 거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 제조사들은 뭔가 좀 자기들만의 그 강점을 갖고 싶다 보니까 스스로들 알아서 개발하는 단계로 많이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BM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상품 기획하는 분들이 거의 브랜드사에 계셨는데 이제는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조사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브랜드사하고 동일하게 경쟁사처럼 제품을 막 개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이제 브랜드사에 제안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마저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제안하는 비즈니스가 훨씬 더 강력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기존에 있는 고객에게 제안하기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고객들이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겠죠. 말 그대로 저희가 몇 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뭐 지금은 당연시 되지만 원 소스 멀티 유저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왜 소스가 하나지만 사용하는 천은 되게 다양한 곳에 그래서 원 소스 멀티 유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니 마치 뭐 웹툰 가지고 예를 들면 소설도 바꾸고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그 다음에 어떤 굿즈도 만들고 막 하는 것처럼 이제 화장품 제조사의 개발 품목도 말 그대로 때로는 고객사에게 제안도 하고 때로는 잠재 고객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역으로 그런 라인을 꾸며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본인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이제 제품화 시켜갖고 런칭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굳은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만의 뭔가 특화되거나 차별화되거나 아니면 수많은 기존의 브랜드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 또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의 니즈를 알고서 구현하실 분들은 화장품 사업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그 방법,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킬 방법은 점점 더 아주 쉽고 편해져 있어요. 단지 중요한 건 자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세일즈 하시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수익이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투여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시게 될 거고 또 받으셔야 여러분이 수익이 남으시겠죠. 제조사들도 좀 비슷합니다. 제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밥을 하는데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밥의 최대양이 100명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게 100인분이겠죠. 왜냐하면 100명에게 밥을 팔지만 결국 그 사람이 투자한 거는 1시간이니까요.
근데 만약 누군가 와서 2명이 와서 밥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힘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밥은 2그릇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한 그릇이 만약에 10원이라고 따지면 앞선 사람은 말 그대로 100명분을 했으니까 1,000원을 벌겠죠. 근데 뒤에 있던 가게는 2명분밖에 팔지를 못했으니까 20원을 벌 겁니다. 즉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가능하다면 제조업체는 최대한의 캐파로 생산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은 최대한의 양을 하시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발주량은 아주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조 단가라든가 생산 단가는 좀 올라갑니다. 어떤 제조사도 여러분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연구소와 또 다른 많은 서비스들, 패키징 서비스, 그리고 무슨 딜리버리 서비스까지도 다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컨셉 그리고 방향성만 있으시다면 화장품은 여러분의 자체 브랜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서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업체에 접촉을 하셔서 한번 정보를 취득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 꿈을 실현하시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컨설팅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요, 다리품을 좀 파시더라도 제조사도 좀 찾아가 보시고 유통사도 좀 찾아가 보셔가지고 실제 담당자를 만나서 대면 접촉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때로는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시더라도 믿을 만한 제조사에 좀 맡기시는 편이 더 안전하고 또 퀄리티 좋은 제품을 만드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조 프로세스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 단계 중에 제품 개발 및 설계 단계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분들이 과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어떠한 그러한 쉽게 말하면 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제품을 구체화시키고 그것들이 샘플로 나오는지를 한번 연구원분들이 하시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연구원분들한테 저 역시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과연 소비자의 말만 듣고 고객의 말만 듣고 또는 BM의 말만 듣고 얘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 그 중에서도 ODM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